조 전 장관이 장관에서 사퇴할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국 그 장관 이 수사 보면서 정말 뭐 잊었듯이 잡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거 느꼈고 징벌적 배상 제도라는 게 미국에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렇게 쓰면 완전히 폐가망신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제도 도입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게만 해당됩니다. 네, 정 변호사님 저희가 인터뷰 다 같이 들어봤는데 앞선 인터뷰 내용과 현재의 언론중재법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박원순 전 시장의 이야기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결국 유죄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징벌적 손해배상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허위 또는 조작된 보도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유죄로 나왔으니까 그 당시 보도가 다 맞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 사건으로 밝혀진 거죠. 그런데 판결이 선고가 되기 전까지는 이 보도를 하는 기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이야 이제 유죄로 법원에서 다 판결을 내려줬으니까 그냥 부담 없이 보도를 하겠지만 아직 수사 중이고 아직 재판도 하기 전인데 의혹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맞는 의혹 같아도 정말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담이 돼서 보도를 못하게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뉴스라고 하는 것이 타이밍을 놓치면 어떻게 그게 뉴스가 될 수 있겠는가? 저는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이 사건을 봐서도 언론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은 논리적으로 서로 부합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언론중재법을 두고 여권, 원로나 진보 진영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큰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내일 모레,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처리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의원 워크숍을 했는데 17명 중 7명이 언론법 속도 조절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조응천, 오기영, 이용우 의원은 이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 그래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노웅래, 박재호, 장철민, 송기현 의원 등은 좀 더 신중하게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데 장민희 변호사님, 민주당은 30일 의원총회에서 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 지금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큰 틀에서 입장이 번복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언론중재법의 가장 큰 틀인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서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겠다. 이건 단순 오보를 낸 기자를 처벌하겠다, 징벌하겠다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허위이면서 또 조작까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굉장히 악의성이 관여한 그런 보도의 한정에서 뭔가 별다르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그 공감대에 있어서는 큰 이론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미투 보도나 드루킹 보도, 기타 등등의 의혹 보도들에 대해서 아예 차단하는 기능을 할 거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자는 기본적으로 적대적인 사실관계를 취재하고 보도하는 데 있어서 실체적 사실관계에 접근하는 데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되거나 사건화되었을 때 그 부분은 당연하게도 기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제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손해배상 소위 활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도 공감대를 이뤘던 부분이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에서 굉장히 손해배상이 극히 미비하다. 특히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한 번 그 부분이 발생을 하면 이걸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금전으로 배상할 수밖에 없고 사실 명예를 훼손당한 주체는 그 가해로 지목되는 대상이 언론일 때는 더 그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한 공공성과 또 그 공익성을 담보
담보하는 기관으로 언론은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흐름에 있어서는 아마 민주당도 의견을 같이 할 걸로 보고 다만 추정 조항 그러니까 고의중과실이 추정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될 만한 그리고 그 부분을 수용될 만한 조항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타사가 어떤 보도를 한 부분을 그냥 뭐 기사 검증 없이 복제 인용하는 경우 뭐 그 정도까지는 인정을 하더라도 뭐 보복적이고 감정적으로 반복적으로 허위 조작 보도를 이어갈 때 상당히 언론사로서는 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조인 출신들인 민주당 의원들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보도에 있어서는 손질이 불가피할 것 같고 다만 그 큰 틀에 있어서는 의견을 모으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국제 언론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성명에 대해 이런 발언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25일 국경 없는 기자회가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겠느냐, 뭣도 모르니까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해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비판이 나오자 민주당은 어제 외신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여러 우려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법의 해석상 언론 등의 외신도 포함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만약에 그 문체부가 안내한 것처럼 포함이 안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특위에서 아직 그 부분까지 논의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문체부가 우리한테 하신 내용과 완전 반대고요. 그렇게 정리도 잘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왜 그걸 월요일에 통과시켜야 하는지 문체부 측과 이야기를 해서 정확한 내용들 전달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짜뉴스라는 거는 사실 이름 미디어로부터 더 훨씬 더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내외 언론 매체들이 제가 생각하는 거의 99%가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같이 영상 보셨는데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자리인데 외신 지적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는 모습이에요. 참 저는 어제 저 장면을 보면서 정말 코미디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왜냐하면 이 법은요. 지금 일단 법사위까지 통과해서 국회 본회의에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입니다. 그 법안을 지금 설명해 하겠다고 이제 설명 자리를 만든 것인데 그렇죠. 일단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거는 일단 명확해야 됩니다. 규정 자체가. 애매한 게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애매한 게 있으면 이게 이제 이용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판사가 허위 조작이라고 그러면 그 허위 조작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가짜 뉴스도 뭐가 가짜 뉴스에 대한 논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애매모호한 조항을 가지고 어떤 판사는 무죄를 내릴 수가 있고 어떤 판사는 유죄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법 자체가 애매모호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지금 여기에 주도한 김용민, 지금 한준호 이런 사람들이 저를 준비를 했는데 전화를 보니까요. 영문 자료나 뭐 이런 것도 하나도 준비를 안 했어요. 통역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황급하게 이게 너무 밀어붙인다고 그러니까 이제 모양새 갖추기 위해서 지금 저런 자리를 마련한 것인데 그런 자리에서 이 아주 핵심적인 게 뭐냐면 외신 기자들이 그러면 이 언론중재법에 외신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에 대해서 문체부는 얼마 전에 외신은 포함이 안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날 딱 모였는데 김용민은 의원은 외신도 포함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신 기자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뭐냐 지금 이미 법이 다 만들어서 상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네. 아직 외신이 포함되는지 안 포함되는지도 스스로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법상 보면 신문법상 신문이나 신문사업자, 방송사업자 이 사람들이 국내 언론사에 적용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과연 외국 언론사가 적용되느냐 안 적용되느냐 아니 그것도 지금 모르면서 정말 뭐 송영길 대표가 뭣도 모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본인 스스로가 뭘 모르고 지금 이날 지금 설명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안이 이게 어떻게 적용될지 더군다나 지금 이날 법안을 보면 이 가짜 뉴스의 범위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날 지금 그 외신 기자들이 질문을 집중적으로 한 이유도요. 이게 왜 상케이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아니 이 외신 기자를 불러놓고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있느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날 모임이 굉장히 졸속적이고 더군다나 법안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이 법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현재 모르면서 지금 30일 날 통과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법안 자체가 굉장히 졸속적으로 마련되졌고 지금 세계의 어떤 언론 기구들이 다 문제 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언론을 통제하는 이런 법을 만들면서 더군다나 의원들이 스스로가 이 법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모르면서 외신 기자들 상대로 해서 저렇게 설명도 하고 대답도 못하는 정말 코미디 같은 상황이죠. 네, 송영길 대표는 뭣도 모르니까 라기보다는 뭐 또 모르니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뭐 해명을 했다는 정도 밝혀드리고 조금 전에 이현주 의원께서 외신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통역도 두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지은 민주당 대변인이 통역을 했지만 전문 통역사를 두지 않았다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네.